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구미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제대로 처리됐을까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수사 과정을 자세히 취재해 봤더니 경찰뿐 아니라 검찰도 엉터리로 수사했다는 정황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이 신체적 학대가 명백하다는 외부 전문가 의견을 깡그리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태호 기자입니다. 구미경찰서로부터 구미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넘겨받은 대구지검 김천지청. 경찰이 증거로 제출한 CCTV를 살펴봤지만 신체적 학대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보냈지만 보육교사 2명을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형사 사건이 아니라 아동보호 사건으로 판단해 가정법원으로 사건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판단한 근거 가운데 하나로 아동학대 사건 관리회의라는 것을 제시합니다. 황현덕 김천지청장은 가족복지와 가족상담을 전공한 교수 1명씩, 아동보호기관 상담원, 이렇게 외부 자문위원 3명을 검찰로 불러 자문했는데 신체적 학대 의견을 낸 사람이 1명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정서적 학대 혐의를 적용하는 것조차 가능한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과연 사실일까? 당시 회의에 참여했던 외부 자문위원 1명에게 물어봤더니 거짓말이었습니다. 저희는 학대로 판정을 한 다음에 들어갔어요. 신체 학대도 맞다고 보신 겁니까? 네네네네. 검찰 측에서는 이게 신체 학대라고 의견을 낸 사람이 1명도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니요, 그 부분은 조금 잘못된 부분이고. 나머지 자문위원 2명도 신체 학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분 다 보통 이제 아동 상담 관련된 기관이라든지 그런 데서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최대한 아동들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깡그리 무시한 채 자의적 판단만으로 사건을 처리했다는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토할 때까지 밥을 우겨 넣고 토한 음식을 또 먹이고 책을 빼앗으며 아이 뺨을 후려치고 우는 아이를 강제로 밀어 넘어뜨리는 장면은 수사 과정에서 보지 못했고 보도가 나간 뒤에 봤다고 밝혀 수사가 얼마나 부실했는지를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경찰뿐 아니라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아동학대의 결정적인 증거는 빠져 있었습니다. CCTV가 70시간 분량이어서 미처 다 보지 못했다는 변명을 과연 누가 믿을 수 있을지 의혹과 공분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원사를 생산하는 코오롱 패션 머티리얼 김천 공장이 오는 6월 문을 닫게 됐습니다. 300명이 넘는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을 형편입니다. 한태연 기자입니다. 코오롱 패션 머티리얼 김천 공장은 지난 1995년부터 원사를 생산했습니다. 중국, 인도의 경쟁력에 밀리고 원가 부담 등으로 경영이 나빠지면서 원사 사업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5년간 지속적으로 영업 적자를 내면서 누적 영업 손실이 약 1천억 원 좀 가까운 상황에 처하고 그러면서 어려움을 겪고 왔어요. 이 공장에는 직접 고용 직원과 하청업체 근로자 등 모두 331명이 일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청업체 근로자 217명은 벌써부터 일자리를 떠나고 있습니다. 짐 싸서 가서 가는 분이 일어나요. 며칠 전부터 인사 다 하고 일자리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죠. 고용 직원들은 10일 더 일을 하고 그만둔다고. 코오롱 패션 머티리얼 측은 희망퇴직을 비롯한 다양한 방법으로 해고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300명이 넘는 근로자가 한꺼번에 직장을 잃기는 김천에서 처음입니다. 김천시는 대규모 실업 사태를 막기 위해 대책반을 세워 운영하고 있다지만 뚜렷한 대안은 없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김천 지역 경제에 또 다른 악재가 겹치게 됐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대구 달성군 선거관리위원회는 농협조합원 집 10곳을 방문해 출마 후보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30만 원씩 모두 300만 원을 전달한 혐의로 조합장 후보 가족인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안동시 선거관리위원회도 조합장 후보에게 9,600원짜리 음료수를 받은 조합원 A씨에게는 3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28만 8천 원, 조합장 후보가 집 앞에 둔 음료수를 받은 C씨에게는 10배인 9만 6천 원을 부과했습니다. 청송에서도 모 조합장 후보가 조합원들에게 소고기 세트를 돌리다 적발됐는데
대구지방검찰청은 60명을 입건해 이 가운데 3명은 구속했습니다. 프로축구 대구FC의 리그 개막에 맞춰 대구문화방송의 K리그 개막 특집 스타트라인이 오늘 밤 11시 10분부터 방송됩니다. 이번 특집 방송에는 대구FC의 중국 쿤민과 상해 전지훈련, 리그 개막전인 전주 경기와 지난 주말 DGB 대구은행파크의 공식 개막전까지 대구FC의 모든 시즌 준비와 시작 과정을 다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 버닝썬의 마약 투약과 유통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경찰이 마약류 범죄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2부장을 단장으로 9개 부서가 참여하는 합동추진단을 구성하고 앞으로 3개월 동안 집중 단속합니다. 경찰은 약물 범죄 112 신고 접수 시 대응 단계를 높이고 클럽에서의 마약류 유통과 투약, 약물 피해 의심 성폭력 등 불법 행위를 단속합니다. 포항 지역 15개 시민사회단체는 자유한국당 김정재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박 혐의로 입건된 김희수 도의원을 제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자유한국당이 김희수 의원의 당원권 1년 정지 처분한 것은 솜방망이 징계라며 경북도의회도 윤리특별위원회를 열고 김 의원을 제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해외 연수 중 가이드를 폭행한 예천군 의원과 스트릿바에 출입한 국회의원이 모두 자유한국당 소속이라며 한국당의 사과와 재발 방지를 위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 대구시청 별관에서 정보통신기술 정책과 사업 설명회를 했습니다. 오늘 정책 설명회에는 데이터와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야에서의 서비스 혁신과 촉진 방안이 담겼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